안녕하세요. 정말 총각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공감이라고 하는 거, 인간관계의 윤활유처럼 여겨지죠? 그런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고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 대화의 단절을 막고 특히 남녀 사이에는 깊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처럼 보이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공감에는 분명히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백 개 영상을 만들면서 중간중간 반복적으로 하는 말 중에 뭐가 있죠? 일장일단. 한 가지 장점이 있으면 한 가지 단점이 무조건 존재한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무조건 좋은 건 없어요.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숨어있는 그 한계와 위험성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남녀 관계에서 갈등 상황이 정말 한 번이라도 줄어들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객관적인 판단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남녀 관계에서 종종 발생하는 공감의 오류를 한번 예를 떠올려 보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자가 오늘 너무 힘들었어 라고 말할 때 남자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그랬구나. 좀 힘들었겠네. 이거 하나. 두 번째, 아유, 고생이 많았어. 근데 구체적으로 왜 힘들었는지 말해줄 수 있니? 일단 첫 번째는 공감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또 두 번째는 공감보다는 문제 해결에 가까운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다? 많은 남녀 간의 다툼이 첫 번째 접근법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왜냐고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부담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에너지 소모가 커지고요. 결과적으로 공감 피로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미국 예일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감은 때로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중 한 명을 도와야 할 때 공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더 많은 도움을 제공을 하지만 실제로 더 필요한 사람에게는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남녀 관계에서 비슷합니다. 연인 간의 논쟁에서 우리가 공감하고자 하는 노력 때문에 종종 논리적인 판단을 포기하고 단지 상대방의 기분에 휘둘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바로 공감의 대표적인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정말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이해입니다. 남녀 사이에는 공감보다는 오히려 이해를 더 키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공감이 내가 너의 슬픔을 느낀다는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네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알고 있다는 이성적인 접근입니다. 따라서 남녀 관계에서 이해는 분명히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진지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단순히 그 사람의 감정에 동조해 주는 거 이것보다 더 깊은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공감의 또 다른 단점 중에 하나는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증폭시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남성에게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 남성은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아니면 더 큰 오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감을 억지로 시도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죠. 상대방의 감정을 과잉으로 받아들이는 그 공감은 때때로 불필요한 논쟁으로 분명히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상대방은 내가 아니죠.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내가 공감할 수 있다고 해서 오로지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감이라고 한다면서 괜히 다른 사람의 감정을 불필요하게 자기 꼴리는 대로 유추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공감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갈등의 스파크가 팍팍 튀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녀 관계에서 공감이 아닌 무엇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바로 경청과 명료화입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차분히 듣고 필요한 부분에서만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료화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 뭐 이러한 저러한 말을 했는데 근데 그것 중에서 나는 지금 그거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맞니? 이것과 비슷한 질문을 통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방식을 말합니다. 한 가지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임상 커플 상담에서 상대방이 말하는 핵심을 명료화하려는 노력을 할 때 그 관계 만족도가 20%씩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감이랍시고 그랬겠구나 저랬겠구나 이러한 어떻게 보면 위험한 유추 오히려 남녀 관계에 무엇이 된다? 독이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과잉 공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NS에서 상대방의 고통을 공유하죠. 그리고 댓글로 위로를 건네는 것이 지금 보면은 일상화되어 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공감은 피상적입니다, 사실. 그리고 때로는 남녀 관계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100% 이해할 수 없죠.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때로는 거리 두기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죠. 이것은 지난번 저의 영상 게으름의 어떠한 미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지난번 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라요. 따라서 공감이 가지고 있는 그 태생적인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남녀 관계의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감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애쓰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빠져드는 대신 그 감정의 이유를 아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그 사랑에서는 분명히 필요해요. 남녀 관계에서 공감은 때로는 선물이 될 수는 있지만 때로는 분명히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무작정 좋은 것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요. 한 걸음 물러서서 그 관계의 본질을 보는 지혜를 키우는 것이 필요해요. 공감은 인간관계의 기초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비로소 진정한 연결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다음번 데이트 때 연인과의 대화에서 불필요한 공감을 시도하기보다는 왜 네가 그렇게 느꼈는지 조금만 더 이야기해줘 라고 물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어떠한 그 관계와는 사뭇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리트머스 테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